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 그 다음에 뭐 카페나 그런 곳에서도 많이 보였던 질문들을 세 가지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고 또 저에 대한 생각까지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최근에 했던 질문이 자격증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은행을 기준으로 든다면 뭐 텔러 이제 그 자격증은 필요한가요? 아니면 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은 어떤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대답은 대부분 그랬어요. 자격증 필요 없어요. 뭐 자격증 없어도 돼요. 뭐 혹은 어떤 분들 자격증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괄적인 대답이나 일괄적인 답변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금융권에 대해서 접점이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텔러 자격증을 준비한다. 전 무조건 준비하라고 할 것 같아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관련 자격증을 준비한다. 무조건 준비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분들은 필기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텔러 같은 아니면은 뭐 권유 대행인 같은 2주에서 정말 올인을 한다면 2주에서 한 달 정도면은 충분히 취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은행과의 접점을 만들고 은행과의 이제 금융적인 역량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자격증이 무조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필기 준비나 뭐 NCS 준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면 대학교도 금융권 관련된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했고 거기에 금융 관련된 인턴 경험도 있고 뭐 서포터즈 경험도 있고 이렇게 접점이 많은 분들은 굳이 이렇게 전문적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2주나 뭐 한 달을 들여서 취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처럼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스펙을 쌓아가야 하냐에 따라서 자격증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뭐 투혼사나 신분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원하는 뭐 직무 혹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본다. 혹은 나는 지금 이미 기본적인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뭐 인턴이라든지 관련된 경험도 많고 거기에 난 추가적인 플러스를 하겠다 하시면 이런 조금 전문적인 자격증 취득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고 내가 남은 시간 중에서 필기 공부냐 자격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근 금융의 채용 시장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필기 준비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그런 분들한테는 맞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컨설턴트 분들이나 혹은 금융에 현직에 계신 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취준생 분들한테 너무 쉽게 피드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겁니다. 자격증은 취득 안 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꼭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준비하시는데 궁금하다 하시면 저한테 뭐 메일이 됐든 댓글이 됐든 이제 카카오톡이 됐든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관련된 스펙을 보고 어떤 거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라는 정도의 이제 피드백 혹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건 역시, 자격증 관련이긴 한데, 좀 특수해서 제가 두 번째로 뺐어요. 한국사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기업,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 분들이 사실 보편적으로 취득하시는 게 커말이랑 한국사인 것 같아요. 뭐 영어 점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기업을 쓸 때 한국사를 쓰게 되면 사기업에서 공기업 준비하다가 온 사람이라고 오히려 감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또 그 밑에 어떤 뭐 컨설턴트 분이나 아니 다른 분들이 답을 이렇게 달았어요. 감점 있어요. 한국사는 쓰시면 안 됩니다. 한국사 안 쓰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사실 이거 보고 너무 또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요. 역사적인 영향을 보는 데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떠나서도 내가 한국사 취득에 대해서 사기업 면접을 갔을 때, 한국사 취득 왜 했어요? 공기업 준비한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랑 관련이 없는데.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한국사는 이런 것 때문에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는 대답을 생각해야지 이 한국사가 공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고남니 사기업 준비하는데 한국사라는 거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면 전 무조건 쓰라고 할 것 같아요. 100분 중에 100분 다 쓰라고 할 것 같아요. 대신 이 회사에 대한 파악을 하고 이 회사에서 한국사라는 자격증 혹은 한국사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던 과정 중에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비슷한 사례가 있는 그런 걸 찾아서 연결을 해야죠. 그러면은 자격증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다라는 성실성의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를 통해서 다른 것도 배웠다라는 추가적인 역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사가 있다 해도 사기업에도 무조건 적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기업에서 한국사가 있다고 감점이 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취준생분들이 고민하고 궁금해 하신다고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한국사는 있으면 무조건 작성을 하시라. 무조건 한국사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영어 관련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학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보편적인 어학이 영어고 영어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영어 준비를 하는데 영어 점수가 꼭 필요할까요? 뭐 토익 점수는 몇 점까지가 돼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뭐 토익 700점 이상 지원 가능 이런 필수적인 항목이 붙었을 때는 무조건 영어 점수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700점 지원 가능이면 700점 딱 맞추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영어가 우대사항이다. 선택사항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선 영어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에 영어 점수를 취득했었고 토익 점수를 취득했었고 지금은 만료가 됐지만 그때 한 800점 초반 정도가 나왔었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800점 후반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어에 올인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우대 사항인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에 시간을 투자해서 영어 점수를 취득하셔야죠. 반대로 우대 사항이지만 나는 영어를 쳐보니까 600점대다. 600점 초반대다. 아무리 해도 700점이 안 돼. 이런 분들은 굳이 영어에 2달, 3달 투자해봤자 정말 힘든 거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적인 요소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자격증, 역량, 경험 이런 거를 쌓아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대를 받을 수 있고 나의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영어 점수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근무했던 하나투어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토익 기본 800점 후반에서 900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토익 점수 없는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냐? 아니에요. 토익 점수 없는 사람도 관련된 경험이 많거나 관련된 스펙이 좋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본인이 영어 점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나는 정말 영어에 대해서 적성에 안 맞고 영어 점수도 안 나오고 토익에 대해서 공부도 정말 잘 못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회사에서 다른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 다른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나만의 강점을 가지고 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훨씬 더 남들보다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취업 시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선 제가 이제 크게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뽑아봤는데 번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산업은행 이제 무료자소 첨삭이 끝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피드백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우선 산업은행이고 인턴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는 충분히 나와요. 산업은행은 뭐 국책은행이고 뭐 어떤 기업을 돕고 성장을 돕고 뭐 하는 거는 다들 나와요. 근데 청년 인턴에 대한 건 빼먹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쓰시는 거는 산업은행 청년 인턴에 대한 지원 동기가 아니라 산업은행 행원에 대한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플러스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까지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내가 영업직을 지원하면 그 영업직에 대한 게 나와줘야 되고 인턴을 지원하면 인턴에 대한 게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행원이면 내가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무슨 성장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높은 데를 가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인턴은 말 그대로 2달 혹은 3달 길어봤자 5달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목표를 적는 것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다 혹은 장기적으로 산업은행의 행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와 같은 지원 동기가 나와줘야지 보다 적합하겠죠. 이처럼 뭐 번외지만 지원 동기 쓰실 때에도 이런 이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제 지금까지 뭐 3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이건 역시 누군가는 보시고 제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거는 제가 회사에 근무했었고 또 지금 여러 첨삭을 하면서 또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을 최종 합격까지 시켜본 결과 제가 이제 느낀 결과를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최근에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이 다양한 채널들을 활발하게 이제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